7월 14일 장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옥중투쟁 1567일째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국민의 중으로 50일을 저희들이 기원을 드리고 있고, 또 당에서 다음 주에 그걸 대비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준비위원회 그 다음 주쯤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2019년 2년 전 박원순 시장이 우리 공화당에 대한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경찰 용역 깡패 서울시 공무원 등 4,500명이 우리 100명에 대한 집단적인 테러를 가행했습니다. 그때 병원 진단서를 끊은 분들만 103분 정도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당시에 당대표인 저도 모르게 행정대집행 비용이 1억 6천, 1억 1천 나눠서 두 분이 들어갔고, 1억 6천에 대해서는 법원은 서울시에 손을 들어줬고,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판결 또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 1억 1천만 원에 대한 우리 공화당에 대한 환급 조치가 필요한 해줘야 되는 판결이 내려왔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올렸지만 법원에서는 양쪽 다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1억 1천만 원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1억 1천만 원 그 금액만큼을 손해배상 청구를 넣었어요. 우리 공화당과 당대표인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넣었는데 그것은 박원순 시장 때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용역깡패에 의한 폭행 과정이 심했고 많은 분들이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박원순 때도 하지 못했던 걸 오세훈 시장이 지금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의의도 없고 분노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밑에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보고를 받았던, 혹시 자기들이 2019년 6월 25일 날 그 상황을 2년 지난 상황 아닙니까? 그 동영상도 다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인지 못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청막 투쟁을 한 것은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달라, 또 그분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시켜달라, 이런 입장에서 한 거고, 그것은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언론 방송에서 백주 대낮에 아무런 저항하지 않는 5분이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어느 언론도 그 기사를 실은 게 없고 묻혀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 우리 천막투쟁을 계기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밝힌 겁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해서 4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소방청에서는 알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 된 거예요. 겨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을 외쳤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정당한 헌법에 보장된 정당 행위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인원에 40배가 넘는 인원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행정대집행은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사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하는 것은 행정대집행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가함으로써
많은 부상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용역회사 대표라는 사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서울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로 양심이 있다면은 2017년 3월 10일 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을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으면 그것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것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손해배상 일방적으로 당했는 우리를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분노가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박원순 시장의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자영업자 부분, 소상공인 부분들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 그냥 절망의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한 통계가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뭐 1,400명, 1,500명 단위까지 올라가는데 아무튼 미국은 또 영국은 이스라엘은 위드 코로나 소위 말하는 이제 코로나와 같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통계 자료가 99.77%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확진자로 나타났다. 자,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이제는 자영업자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분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그 다음에 청년들, 이분들에 대한 이 삶의 현장, 이 자유를 부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 4차 팬데믹을 또 그 고통을 국민들이 소란히 받아야 되느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선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러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통계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은 백신 접종 이후에 걸리는 확진자들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의 잘못된 K방역 쇼 때문에 백신 수급 자체가 늦어져 버렸고 또 치료제 그렇게 치료제 자랑하던 그 치료제는 지금 조용해졌어요. 근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많이 되어 있고 백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독감과 같은 상황으로 이제는 코로나가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자유를 다 뺏어버리고 이제 그 삶의 터전도 뺏기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 전체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자영업이 몰락하는 상황이 오는 상황인데 문재인 말대로 뭐 짧고 굵게 표현도 뭐 그런 모습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짧게 굵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진자들의 이 확진 경로가 불균형한 게 50%가 넘습니다. 이제는 이 확진자를 추적해서 그거를 감염 경로를 내기에는 숫자도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확실하다. 자, 그러면은 4차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다시 자유를 속박하고 자영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백신 수급의 부실, 백신 수급을 못한 데 대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자들을 이제는 처벌해야 된다. 처벌하고 새롭게 구성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김모란이나 정은경이나 그 다음에 그 상황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이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한 또 방역 실패에 대한
사과를 통합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식으로 계속 4차 팬데믹 강조하고 뭐 택시를 2명 타면 되고 3명 타면 안 되니 또 6시 이후에 통금을 하다시피 식당을 두 사람 이상 못 가니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명확한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국정감사, 그리고 문재인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방역에 대한 철저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 국민을 믿고.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성호 최고위원이 어떤 코로나 대책 본부장께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우리 공화당 입장이 좀 필요하다. 우리 공화당은 서민 정당이고 자영업자를 대변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화당이 이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이 최저임금 이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망해가는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한다. 이게 무슨 민노총의 나라입니까? 5.1% 지금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로 가는데 최저임금은 5.1%를 올려가 9,160원 최저임금을 만들어버리고 자영업자들이나 남은 다른 분들 전부 죽겠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을 한두 명, 2명 쓰던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일자리 잃어버리고 가족 단위 경영으로 다 들어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최저임금 자체를 무모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5.1%를 올렸다는 것은 평소에 10% 올린 거랑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더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짓을 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52시간 근로제 7월 실시 안 된다고. 우리 공화당은 최저임금 동결과 52시간 근로제 안 된다. 이렇게 벌써 선언을 했고, 근데 52시간 시간제를, 주 52시간 시간제 도입을 7월달부터 해가지고, 그게 따르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일하고 싶은 사람, 자본주의 사회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국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은 일을 못 시키게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정책을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쓰니까 그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데다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공화당은 벌써 중국 패런 얘기 나올 때부터 최저임금 인상 절대 금지, 절대 반대, 52시간 근로제, 52시간,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 금지, 뭐 이런 대책을 세웠고, 제가 항상 얘기한 것은 자영업자들이 단체 믿지 말고 스스로가 일어나야 된다. 국가가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자영업이 망하게 하는 것은 그 국가는 잘못된 국가고 그 정부는 몰아내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 당하고 다 뺏기고 그 짐은 누가 줍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조금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들 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식업은 요식업의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고, 단체들이 뭐합니까? 단체장이 국회의원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조원진과 함께 희망배달 트럭을 32군데 시장을 다녔잖아요. 이번 주에 가면은 이제 40군데 시장 정도까지 가는데 그 시장의 목소리가 지금 오늘 제가 했는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안 된다. 52시간 근로제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중상층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침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의의 세력이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통제 사회로 만드는 그것이 불의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저항은 각 스스로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할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이 있었잖아요. 또 세금 폭탄, 종부세 문제가 걸어졌을 때 종부세 반대 저항이 있었잖아요. 제일 큰 단체가 자영업자 단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은행에서 쫓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망해야 되고 이 잘못된 부패한 또 무능한 사회주의 정권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시민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참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본인들이 힘들면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를 내는 그 목소리와 같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참여해서 투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를 찾아야 된다. 제가 집회에서든지 어디에서 계속 하는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국민이 자유의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탈하고 자기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침탈하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침탈하는 상황이 되면 저항을 해야죠. 정치권이 못하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는 시민정신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공화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서 서민의 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외로운 게 아니 방향을 찾으면 되는 우리 공화당 같이 방향을 잡고 그들과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들하고 싸우지 않고 지금 오세훈 같이 저런 위장 보수들 가짜 보수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줬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켜줬습니까?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켜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터전을 지켜주고 일자리를 지켜주는 정당을 선택해서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기대를 하다가 안 되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지금 4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 얘기했던 일들 아닙니까? 이 중국 폐렴 초창기에 막지 않으면 못 막는다. 다 무시했잖아요. 백신 말고는 이 중국 폐렴을 이겨나갈 길이 없다. 백신과 치료제 두 가지만이 방법이다. 다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야당이 100세석 있다고 목소리가 없어서 108석 있을 땐 108석이라서 안 되고 100세석이면 100세석이라서 안 되고 그런 무능한 야당이 아니라 좌파들하고 싸우고 내 권리를 찾는 그런 시민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이 거기를 가고 있으면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면 됩니다. 목소리를 내시면 돼요. 안 되는 정당 보고 안 되는 정치인 보고 우리가 한숨하고 그 정치인들 보고 욕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거기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요. 무서운 정당이 생긴 거예요.